있는 건가요? 어, 어디서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들어오셨는지 아직 제가 보는 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5도가 어디 있을 텐데요. 한 명 시청 중이, 딜레이가 꽤 되네요. 한 명 시청 중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까지, 대시보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가 있는 거 보니까 7시 되기 전에 7시 한 59분, 6시 59분 50초쯤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음, OBS에서 그 댓글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제가 한 3번인가 하는데 쉽지 않네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있다던데. 어떻게 볼까요?
그냥 제 다른 어카운트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이 시청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채팅도 어디다가 쳐야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최주환님. 제가 약간 헤매고 있는 관계로, 일단 방송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딱히 다른 거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분석 툴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못했네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님. 54분인데, 59분 30초쯤 되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죠? 지금, 딜레이가 짧은 걸로 설정을 했는데도 한 5초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소리는 괜찮나요? 너무 크거나 작지 않습니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약간 이렇게 화면에서 안 보이게 멀리 떨어뜨려 놔서, 예, 고맙습니다. 소리 잘 들린다고 해주셨네요. 잡음 필터를 더 해야 하는데도, 우리 가족들에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 거실에서 쫓겨나서 다들 자기들 방에 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지원님, 제이님, 벌써 7분이 봐주고 계시네요. 네, 뭐, 시작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동영상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그거에 관련된 거 설명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질문 올려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따로 제가 찾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실시간으로도 받아서 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긴장은 안 되는데 좀 버벅은 되고 있네요. 그쵸? 그 오늘 쉬는 날이 아니라서 영국은 26일도 공휴일입니다. 복싱데이라고 해서 박싱데이라고 써주셨네요. 복싱데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쉬는데 한국은 쉬는 날이 아니라서 좀 많이들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는 현직 트레이더기는 한데 어, 메인 조업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사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선물 트레이딩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선물 트레이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스트래터지 계속 백테스팅 하고 있고, 이미 전에 했었던 것들도 뭐 계속 잘 맞아서 좋은 실적 올렸었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서 다음 2024년 중반쯤에는 다시 선물 트레이딩도 미국 선물 트레이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주식 시장에서 알고리즘이 트레이딩하고 있고 미국 주식도 한국에 있는 파트너분이랑 트레이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근데 영국에 있는데 영국 회사를 안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부분은, 어,
올릴 때 좀 잘리겠죠?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8분 계시고 7시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라이브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그, 그 동영상 올리면 그때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다들 계신다고 라이브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앞부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 채팅으로 그렇게 같이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 보면서 할게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주입니다. ESG Executive 하고 있고요.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맞아서 항상 하듯이 연말 특집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많이 제 동영상 봐주시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 건지 그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셔도 이해가 안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찾지를 못하신 건지 일단은 그것들이 동영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동영상이 보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 재생 목록에 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차트 캔들스틱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것들을 일단 라이브에서 한 번씩 짚어드리는 정도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용어 정리 1, 2, 3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 다 아시는 것일 텐데 혹시 이제 아리까리 하시다거나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면 일단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프라이스 레벨이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면서 상승이 계속 되다가 바뀌는 그건 아니면 하락이 계속 되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중요 가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들 중에서도 전고점, 이전 고점이죠. 그리고 전 저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일단 가장 큰 프라이스 레벨인데 전고점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점 여기 있는 고점 이런 점들 특출나게 하이를 찍었다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이죠. 그래서 이 끝에 가격들, 고점, 그리고 이런 데도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고점이죠. 주위보다는 높으니까. 하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특출나게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거라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강도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가격들보다는. 그래서 그렇지만 얘도 고점이죠. 전고점. 그리고 전 저점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특출나게 되어 있는 꼭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데도 바늘로 되어 있지 않죠. 그냥 바로 그 끝에 있는 가격이 전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은 프리비어스라는 얘기죠. 이전에 있었던.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봤을 때 전에 있었던 고점,
저점, 고점, 고점 이런 가격들이 전 고점에 해당되고 여기 있는 이런 점, 이런 점, 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전 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피니션 자체는 고점이 그 가격 이후로 상승하던 가격이 다시 하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저점, 전고점 말고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추세선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상향 추세선. 그 상향 추세선을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저점들을 연결을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트렌드를 보게 되는데 다시 그 차트를 보시면서 보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상향 트렌드죠. 상승 트렌드. 그래서 상향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서 요것을 트렌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릴 때는 아래에 있는 저점들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저점들을 연결을 하는 이유는 이 트렌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브레이킹이 되는 깨져버리는 그 시점과 이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 브레이킹이 확정됐다, 컨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컨펌이 되면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밑에다 트렌드 라인을 그립니다. 내려오는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향되는 트렌드 라인은 고점들을 연결을 해서 그 고점도 이렇게 특출하게 나오는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그게 브레이킹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브레이킹이 된다 아니면 거기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떨어져 나온다 라는 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저점을 가지고 만들고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고점을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트렌드 라인을 종가라고 하죠. 이렇게 끝나는 가격,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끝나는 가격, 뭐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끝나는 가격, 이게 빨간색이 내려오는 거고 초록색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올라갈 때 이 종점, 여기 있는 저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가를 연결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고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저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리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릴 때 이 두 선만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게 쭉 돼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이걸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 의미가 없고 이 두 점이 쭉 연결되어서 나가는 그런 연장선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레이라고 해서 피치라고 하든가요? 뭐 광선이라고 하든가요? 그 번역이 아마 트레이딩 뷰 차트에 그게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고 그 밑 앞으로 더 쭉 나가는 그런 그 툴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상향 추세선은 그렇게 상승장에서 각 상승 기준은 된 만한 선을 그려서 차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선이고, 상승 추세의 차트에서는 눈에 띄는 저점들을 연결해서 그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가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이 갈 때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브레이킹 이 트렌드 라인 요 시점에서는 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렸겠죠. 그런데 이게 브레이킹 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다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옮겨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일로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내려온 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어디서 브레이킹이 될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아직 닿지 않을 때는 계속 놔두면서 나중에 이렇게 내려올 때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다운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향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어떻게 고점들을 연결을 해서 그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는 저점들이나 고점들이 변하는 경우 작은 수정이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꼭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 그 트렌드 라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수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다시 여기서 트렌드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꼭 반드시 지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지우고 어떤 경우는 안 지우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리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저점, 전고점, 상향 추세선, 하향 추세선을 왜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항선이나 지지선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가격에 그려놓은 선이 저항선, 그리고 저항의 반대 개념으로 가격이 하락하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가격에 그려놓은 선이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랑 저항선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 레벨들이나 추세선 이런 것들이 저항선,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놨죠. 트렌드 라인을 그려놨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맞고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얘는 맞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얘는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기준이 되는 애.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으면은 8월 22일에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튀어 올라가길 기대했는데 깨졌죠. 그래서 브레이크 됐다고요. 브레이킹, 브로큰이라고 영어로는 하죠. 깨져서 컨펌까지 됐는데 다시 기어 올라갔죠. 그래서 수정을 했죠. 트렌드 라인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계속 놔뒀는데 여기에 딱 닿는 순간 다시 튀어 오를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예쁘게 이 트렌드 라인을 얘로 그렸는데 여기에 딱 맞고 다시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애는 내려오는 가격을 위로 올리는 그 기준선, 그것이 지지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뭐 여기에는 지금 없나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나 어떤 프라이스 레벨에 있으면 거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반대로 내려오는 걸 저항선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는 고점과 여기에 있는 저점으로 전 고점, 전 저점을 가지고서 프라이스 레벨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가격이 이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이 위에 딱 닿았을 때 여기에서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83.34 라인을 어떻게 저항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저항선에서 부딪힌다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아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다라고 제가 동영상에서 여기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이 중요하고 이 프라이스 레벨에서 저항받아서 내려왔고 여기서도 저항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이것 자체가 브레이킹이 되지 않고 걸쳐 있으면 아직도 저항을 받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아서 또 다시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저항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뚫렸죠. 그래서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갔고,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얘는 여기까지서는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 프라이스 레벨은 가격이 이 프라이스 레벨보다 아래에 있었으니까 얘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는데 뚫고 올라가서 이제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내려올 때는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이제는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받아서 지지받고 오르기를 기대를 했는데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튀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걸치고 있는데 더 빠져서 내려와서 컨펌이 안 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지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여기까지 쓰였던 것이 한번 돌파돼 가지고 장이 다른 쪽에서 형성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 포인트에서 지지받겠네 생각했는데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는 지지를 못 받고 더 뚫고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오는 그 강도가 이 지지받는 강도보다 더 세면 뚫리고 돌파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지지선이 두 개다. 그래서 중요 지지선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3월 13일에는 일단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은 깨졌고 그 다음에 깨질 순간에 그 다음 지지선이 있구나 봤다가 다음 지지선도 깨졌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안에 올라갈 때는 여기선 저항선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저항선으로 쓰여서 한번 또 내려갔지만 결국은 이 저항을 버텨내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선이 그 모멘텀을 버텨내지 못하고 다시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선, 저항선 계속 말씀드리고 여기서 지지받았어요. 여기서 저항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났네요. 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툴들 많이 쓰지만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채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채널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것도 이제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트렌드 라인들이 하나의 기준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쭉 따라 나오는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와 평행한 다른 반대쪽에서 그것을 지지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이 포인트.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할 수도 있고 여기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맞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아니면 이게 없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조금씩 떨어져 나와서 이제 되는데 여기 밑에까지 커버를 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포인트로 했더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여기의 움직임도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여기 뭐였죠? 저항선에 해당되는 상한선이죠.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선의 그 채널에서는. 그래서 상한선에 부딪혔다 내려와서 이 하한선쯤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또 부딪혀서 내려온 거라고 이 두 개와 얘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이니까요.
그래서 얘랑 얘는 이 패러렐 채널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얘네를 기준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쯤에서 이 채널이 있으니까 얘를 더 뚫고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올라가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은 뭐 여기에서는 뭐 오페크 때 오페크 회의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쭉쭉 빠졌다가 다시 또 무슨 그 전쟁이 났다 해가지고 다시 올랐다가 다시 뭐 그 오페크끼리 싸웠다 뭐 해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더 내려갈 건가 생각했더니 여기서 또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았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갔다가 했는데 그것들이 테크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들까지만 뽑아 떨어져 내려오고 포인트들까지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패러렐 채널도 이런 식의 그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의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그 각도가 유지된다. 아마 제가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말씀드릴 때 요새 아마존이랑 메타가 그 어떤 특정한 기울기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도 이런 패러렐 채널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어떤 특정한 트렌드 라인의 각도, 기울기가 전반적인 그 차트의 움직임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보시면 어디에서 오르고 어디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거 다시 아마 그 CL 차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CL 차트 그 원유 선물입니다. 원유 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두 개의 다른 그 패러렐 채널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그 패러렐 채널랑 또 다르게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도 또 패러렐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잘 안 맞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또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여기에 있는 요 라인을 또 연결을 해서 보다 보면 아니면 이 안쪽에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다른 그 여기하고 여기에 맞춰져 있는 또 다른 채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는 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모양의 채널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받겠구나, 여기서 저항받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쉽게,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쉽지는 않을까요? 이런 그 채널들을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지선이냐 저항선이냐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여기선 저항선을 썼다가 여기선 지지선을 썼다가 하는 그것들 그게 뭐냐 프라이스 레벨과 추세선 트렌드 라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느냐 뭐 전저점 전고점이 되게 오비어스 하고요. 되게 당연해 보이고요. 이름에 따라서 전고 전저니까. 그리고 트렌드 라인은 올라간 트렌드 라인은 저가로 만들고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고가들을 만든다. 걔네들은 끝에 간섭받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건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끝과 끝을 연결한 얘네들이 트렌드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쓰는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뭐 그런 거죠. 이거는 뭐 따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해도 되긴 하지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나온 피보나치 그 시리즈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진 황금 비율이 61.8%인데 그 61.8% 라인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랑
0과 1을 놨을 때 61.8%가 이 정도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 또한 어떤 프라이스 레벨로 사용이 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61.8%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튀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면은 여기를 또 다시 1로 놓고 이게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61.8% 라인 정도에서 다시 반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하고 어디까지 갔죠? 하프까지 갔죠. 예? 그래서 떨어지는 모멘텀이 61.8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만한 강도가 아니라 더 세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포인트는 그러면 이게 여기서까지 깨져 나와서 61.8을 지났으면 이 빨간색에서 지지 받으려나? 빨간색 지지도 더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에 있는 뭐 전저점들이나 전고점들이 따로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전고점이 또 이용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고점에서 딱 맞아 떨어졌고, 뭐 대충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됐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졌죠. 보이실려나? 두껍게 보시면 색깔을 파랗게 보시면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애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빠져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 레인지 안에 갇혔죠. 그러다가 여기에 갭으로 뭐 아마 여기서는 제 기억에 여기에서 뭐 그 감산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감산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냥 갭으로 쭉 뛰어져 버렸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지지선 저항선이 이용이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까지만 해도 이 빨간색 선은 지지선이었다가 이제 한번 브레이킹 되고 나서 여기선 지지 받더니 여기선 얘 또 빨간 라인이 저항선으로 사용되는, 이런 식으로 그 지지 저항선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란색하고 빨간색 두 개가 이렇게 지지 저항으로 사용이 됐네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거에 해당되는 선들을,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구나.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은 이 고점보다 얘가 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 작용한 애들을 보면 얘가 몇인지였죠? 81.50선이 얘에 있는 82.64 라인보다 훨씬 중요한 가격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뭐 여기에서도 종가가 거기에서 딱 걸쳤죠.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지지선 작용했고, 뭐 그러는 가격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선 더 이상 통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정도는 좀 이제 이 내려오는 순간에 좀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이전에는 작용을 했지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새로인 여기에다가 또 그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프라이스 레벨, 트렌드 라인,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제가 동영상에서 매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항상 내가 그냥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겠구나, 내가 스스로 그려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하셔서 그걸 트레이딩에 잘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횡보할 때는 지지정선 전반 상승하셔서 횡보할 때는 이것도 이제 그 동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지저항선 여기 추세선은 횡보할 때는 첫 번째 것만 하고 그 다음 거에서는 안 그려요. 그래서 이런 그 추세선은 이게 횡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트렌드 라인은 거의 안 그립니다. 왜냐하면 횡보하는 경우에는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돼서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안 그릴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어차피 깨지죠. 횡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와도 이게 뭐 어차피 깨지는 게 어떤 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지지선이, 여기선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힘이 없고, 여기 있는 저항선도 힘이 없어요. 왜? 이 횡보의 모멘텀이 더 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순간, 이제 의미가 있어지니까 그때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레인지 무브라고 하는데, 레인지 무브에 들어갔을 때는 트렌드 라인은 그리지 않고, 이 레벨들도 이 안쪽에 있는 레벨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큰 레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초록색으로 지금 그렸죠. 이 초록색으로 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큰 레인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때 여기서부터는 이 빨간색과 초록색의 또 작은 레인지 무브로 바뀌었구나 라고 보시고, 다시 여기서 쓰고 내려왔지만 초록색 빨간색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다음에 보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뭐 새로 다른 트렌드 라인, 뭐죠? 그 프라이스 레벨 그리고 전 저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레인지, 빨간색 레인지에서 여기서 지금 그렸지만 다 걸쳐 있죠. 이 빨간색 라인에.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을 지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빨간색 라인에 걸쳐서 한 번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걸쳐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걸쳐서 올라가고 해서 이 빨간색 라인을 되게 중요한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 빨간색 라인이 중요 라인으로 됐고, 여기 초록색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뭐, 얘 이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앤가?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또 지지받았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지우고,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피보나치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쓰는 거 거의,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뭐죠? 동영상 뭐라 그랬더라? 재생 목록. 그 재생 목록에 있는 것 중에서 한 반은, 뭐죠? 그,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기술 지표라고 하죠. 근데 그 기술 좀 하고, 영어로는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테크니컬 스터디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뭐, 무빙 에버리지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 맥데디라고 해서 MACD, 뭐 RSI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왜 방송 중에, 그러니까 동영상 올리는 것 중에 안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은 그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MACD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의 무빙 에버리지를 보여준다. 뭐 7일 동안의 무빙 에버리지를 보여준다. 뭐 10일,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인디케이터라고 하면 여기에 무빙 에버리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무빙 에버리지죠. 그렇게 이걸 하면 무빙 에버리지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9라고 해가지고 피리어드가 있죠. 그래서 이 피리어드라는 것을 스타일을 좀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 두껍게. 여기 있는 것은 뭐 30이라고 하면 30일 무빙 에버리지 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건 지금 지워볼까요? 지우는 게 아니라 하이드를 해야 되겠군요. 하이드. 이 정도면 하이드가 됐네. 그래서 이렇게 30일 동안의 무빙 에버리지라는 얘기는 자기 거 포함해서 30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기 클로즈가 종가죠. 그래서 그 라인에 뭐 밑에 있으면 이것은 그 평균보다 낮게 저평가된 거다. 평균보다 고평가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무빙 에버리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동 평균. 그래서 이런 식의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 피리어드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무빙 에버리지를 한꺼번에 그려놓고 이제 거기에서 그 관계를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종목마다 피리어드가 또 다 다르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피리어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제 스트래터지를 그런 것을 이용하는 스트래터지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게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동영상에서 설명을